자식은 출세했는데 나는 거리 위에 버려졌다. 1985년 작은 공장의 야간 작업장. 기계 소음 속에서 젊은 여성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언니, 벌써 12시 넘었는데 집에 안 가요? 아직 일이 남았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동료가 나간 후 그녀는 혼자서 더 늦게까지 일한다. 집에 돌아가는 길 약국에 들러 해열제를 산다. 집안에서는 아픈 남편이 기침을 하며 누워있고 어린 딸이 숙제를 하고 있다. 엄마, 아빠 열이 또 올라요. 알겠어. 약 먹이고 물수건 올려드릴게. 남편에게 약을 먹이고 딸의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널고 나서야 그녀의 하루가 끝난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다. 1990년 같은 집. 이제 중학생이 된 딸이 학원비 이야기를 꺼낸다. 엄마, 영어 학원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학원비가 얼마나 해? 한 달에 8만 원이요. 그녀가 한숨을 쉰다. 8만 원은 그녀가 공장에서 사흘밤을 새워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알겠어. 엄마가 알아볼게. 그날부터 그녀는 낮에는 공장,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 손은 더 거칠어지고 허리는 더 구부러진다. 1995년 딸의 고등학교 입학식 날. 축하합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에. 다른 학부모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지만 그녀는 낡은 외투를 입고 있다. 엄마, 저 정말 이 학교 다녀도 돼요? 돈 많이 들 텐데.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적금 통장을 들여다본다. 잔고는 거의 바닥이다. 2000년 딸의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날. 한 학기에 300만 원이라고. 엄마, 제가 장학금 받으려고 노력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내가 공부만 잘하면 돼. 그날 밤 그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담보는 그들이 살고 있는 작은 집이다. 2005년 딸의 대학교 졸업식. 엄마, 저 대기업에 취직됐어요. 정말? 우리 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손은 이제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져 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2008년 딸의 결혼식 준비. 엄마, 결혼 준비금이 좀 많이 들어요. 얼마나? 혼수랑 예단까지 합쳐서 5천만 원 정도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진다. 은행 대출금도 아직 남아있는데.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결국 그녀는 집을 팔았다. 딸의 결혼 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작은 원룸. 이제 혼자가 된 그녀가 젊은 시절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전화벨이 울린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 우리 딸.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그런데 엄마, 저희 이번에 애 낳고 나서 너무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 이해해. 내가 바쁜 건 엄마도 알아.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긴다. 그녀는 수화기를 한참 바라본다. 2015년 같은 원룸. 그녀는 이제 많이 늙었다. 여보세요? 딸아? 엄마, 죄송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 괜찮아. 그런데 명절에는 볼 수 있지? 그게. 이번 명절은 시댁에 가야 해서요. 다음 명절에 뵐게요.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딸은 오지 않았다. 2018년 병원. 어머님,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네요. 앞으로 무거운 건 드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의사가 딸의 연락처를 묻는다. 가족분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딸이 바빠요. 그녀는 병원비를 내기 위해 마지막 적금도 깨었다. 2020년 길거리. 그녀는 낡은 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고 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괜찮아요. 일하는 거예요. 이런 추운 날씨에. 가족분들은 뭐 하세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는다. 가족. 잘 살고 있어요. 저녁이 되어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다. 오늘 주운 폐지로 번 돈은 8천 원이다. 전화를 걸어보지만 딸의 전화는 받지 않는다. 2022년 겨울. 눈이 내리는 길거리에서 그녀는 수레를 끌고 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와준다. 할머니,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괜찮아요. 집에 가면 돼요. 가족분께 연락을 드릴까요? 그녀가 고개를 젓는다. 필요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낸다. 딸이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이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또다시 수레를 끌고 나간다. 어제 다친 다리는 아직 아프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한다. 길에서 만난 다른 폐지 줍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뭘로 보는 건지 몰라. 그래도 우리가 키웠잖아.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라. 우리한테 언젠가가 얼마나 남았겠어. 오후가 되어 술에 가득 폐지를 싣고 고물상에 간다. 할머니, 오늘 양이 적네요. 몸이 아파서 많이 못 주었어요. 그럼 6,000원 드릴게요. 6,000원으로는 라면 2개도 사기 어렵다.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본다. 여보세요? 딸아, 엄마야. 아, 엄마.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걸게요. 응, 알겠어. 그런데, 뭐요? 아무것도 아냐. 일 잘하고. 전화가 끊긴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본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어딘가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의 중얼거림이 빈 방에 울려 퍼진다. 밤이 깊어지고 그녀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 예전에는 딸과 함께 먹던 그 라면이다. 자식 잘 되라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눈물이 떨어진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내일도 그녀는 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가야 한다. 한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쓸쓸하게 흘러가고 있었다.